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5년 8월 13일이겠군요. 요일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수요일쯤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루하루 살아온 것이 벌써 저도 50년이 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큰 뉴스는 김건희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쳤고 법원이 발부했다. 구치소에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1930년대 뭐 독일이나 일본의 그 어떤 군국주의, 뭐 전체주의 국가 사회 속에서는 개인이 어떤 의견을 함부로 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위에서 하라면 해야 되고 더 열심히 명령에 누구보다 명령을 더 잘 따르고 그런 실적을 잘 내는 사람이 승진하고 살아남는 그런 곳이었고요.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하거나 반항하거나 좀 안 좋아 보이면은 제거당하는 뭐 수용소라든지 기타 등등 불이익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아주 극단적인 정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산업화를 이룩하고 경제 성장은 이루어졌지만 정신적인 배경은 높지가 못하다는 거죠. 2025년인데 결국에는 1930년대에 일본이나 독일의 분위기와 함께 또 우리 국민들이 그런 정신적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 산업적인 흐름 변화가 결국 한 100년 정도 늦게 지금 갖추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또 다르죠. 이 말은 뭐냐?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지금 여기에 머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 현실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하면 여러분들이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이때까지 주고 있던 환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것이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갖고 열심히 살아갔고 또 열심히 살아온 대가로 성취를 이루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잠자고 있고 꿈속에서 열심히 달려왔고 목표를 이루고 살아왔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가 돈이 좀 많거나 적거나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이제 지금 이 순간 here and now 여기에서 정치적 상황과 종교적 상황 모든 것을 깨달으면요, 이 하늘과 땅이 천지가 값진 보석 보물인 걸 알게 될 것이고요. 자율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이 정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가 훤히 다 느껴진다는 겁니다. 내가 박사가 아니고 내가 재벌이 아니고 내가 사업가가 아니고 내가 선생이 아니고 내가 학생이 아니고 내가 어린애가 아니고 내가 아주 가난하든 뭐든 어떤 환경에서든 가진 자와 없는 자가 모두 일시에 자기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를 안다는 것은 결국 현실을 알고 있고 이 세상의 역사, 과거, 현재, 미래로 가고 있는 모든 방향성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타인과의 소통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 형편에서 다른 어떤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배워야만이 어떤 트레이닝, 훈련을 해야만이 꼭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을 안다는 것. 결국 현실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소통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소통 능력. 결국 본인이 자연과의 소통, 자기 정신과의 소통, 무의식과의 소통이 되었기 때문에 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정치 투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유시민 사상을 갖추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마치 엄청난 대단한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노선에 맞추어서 기준을 잡고 살아가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리석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아주 예를 확실하게 들게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전한길 강사 그 사람에게 푹 빠졌어요. 빠질 수밖에 없죠. 암묵한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구원자의 모습으로 전투적 투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나는 저자를 따르겠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면 무조건 듣고 보고 하려는 의지가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한동훈일 수도 있겠죠. 과거 그때에 한동훈의 그 언론에 매일마다 등장하는 한동훈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바로 백마 타고 나타나는 왕자님이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적절하게 확실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바로 이런 예죠. 자, 그러면은 나의 구원자로서 나타나는 사람에 대해서 앙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말을 듣고 뭐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동훈 나쁜 놈, 배신자 이래버리면 아니야 하겠죠. 반대, 너 뭐야? 그러죠. 전환길 나쁜 놈이야. 믿지 마. 그러면 뭐야, 넌 뭐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치 상황 속에서 제가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한동훈이나 전환길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서 정치적인 이념과 투쟁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바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왜 남들보다 못합니까? 돈 100억 가진 사람과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이너스 1억이 되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영적 가치, 정신적 가치가 더 높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맞죠? 여러분의 정신적 가치가, 삶의 경험이 더 그들보다 우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당신의 영혼입니다. 당신이 이번 생에서 아주 괴롭게 살다가 죽을지언정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세대에서 어떤 고귀한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실이라는 이 순간 내가 마이너스 빚이 뭐 2천이다, 마이너스 빚이 뭐 1억이다, 10억이다, 어떻든 여러분들이 이 순간 속에서 오늘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아니면 하루 뒤에라도 모르지만은 미래의 다가올 미래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100억, 1000억 일 수도 있고요. 돈을 가진 게 금전적 가치. 물론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건강도 있고요, 감정도 있고요, 주변 사람의 어떤 축복도 있고 그걸 다 통틀어서 돈의 어떤 개념으로 그냥 액수를 부르는 거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될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러자면 우리가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자유시민이란 무엇이냐? 민주주의의 시민이고, 자유시민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시민이고, 민주주의는 무엇이냐? 한 개인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 대한민국 헌법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헌법이 아무리 지금 헌법은 아직 1조 1항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주인인데 그래 뭐 어쩌라고요?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라 말입니다. 주인 역할을 하라 이거죠. 주인 역할을 왜 못합니까? 주인 역할을.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평등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나의 위치가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평등한 거죠. 경찰이든 뭐 판사든 국회의원 그들이 나보다 몇십 미터 높이에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걸 분명히 아십시오. 연예인들한테 막 악수하고 같이 사진 찍으니까 나도 같이 뭐 멋져지고 내가 무슨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기뻐하시는 사람들 제발 좀 정신을 차리시길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치적인 권력의 소열에 있어서도 국민이 한 사람의 국민이 그들보다 밀리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국가 의전 서열 참네. 국가 의전 서열일 뿐이지 여러분들 우리가 민주주의 자유 시민 민주주의는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동급이라는 거죠. 자유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바꿔야 됩니다. 일단 돈이 많다, 돈이 적다로서 계급을 나누고 순위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정치판을 일단 봅시다. 이건 현실이니까요. 저는 이상적인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지상의 천국이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말하는 게 결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란 겁니다. 기독교는요. 이미 오래전에 그 가치가 타락했고요. 북미 그 선교사라고 그러죠. 저기 북아메리카라고 하는데 그 장로 감리 쪽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로서 이렇게 왔을 적에 그 당시 그 미국 사람들이 가졌던 것은 좀 순수하긴 했었죠. 근데 종교적 타락도 있었고요. 그래서 부흥 운동도 있었고 미국에서. 그래서 결국 그것을 이제 그 당시 이제 시대 상황이 비행기, 배, 산업차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한국까지 오게 된 것이고 사실 일본에 갔다가 좀 실패를 하다 보니까 온 거죠. 전공에서 넘어오기보다는 사실은 또 기독교는 일본을 통해서 한국으로 왔다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일본이 아무래도 수교도 하다 보니까 미국과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전파가 좀 여의치 않으니까 한국으로 넘어온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 덕분이겠죠. 일본에서 아주 잘 됐다면은 굳이 한국으로까지 넘어오지 않고도 일본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정착을 했을 텐데 일본 사회에서 기독교가 정착이 잘 안 됐다는 것은 그 종교는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합니다. 우리는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가 왜 있어야 되죠? 자, 우리나라 종교를 비교해 보면은 불교, 기독교가 크게 비중을 갖고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무속이라고 하는 건 저 무속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로 무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속의 지도자라든지 무속적인 뭐 평가라든지 뭐 그런 것을 들을 수는 있어도 그 무속에만 또 빠져면 또 그 사이비 무속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원래 원하지는 않고요. 그 뭐 이슬람교가 또 있겠죠. 저는 이슬람교도 그렇게 뭐 저는 배척하거나 싫어하지는 않지만은 그것도 결국 현실입니다. 사회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바로 우리가 종교를 넘어선 사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과거 종교가 과연 이런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움직여졌던 것입니까? 미국 사회 속에서 지금 민주주의 사회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기독교적인 방향이 그렇게 전파가 안 되잖아요. 미국 사회에서도. 기존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점점 그 기독교라든지 거기에 떨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 뒤면은 종교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 이성과 지성과 초종교적인 민주주의적 삶과 사회적 어떤 그 태도 속에서 자기 주체를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믿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다루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이 결국에는 명상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바탕 속에서 부처님을 찾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찾기도 하겠죠. 기독교 예수님 찾기도 하고. 자, 그런 부분은 그 개인 차이고요. 개인의 어떤 경험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종교가 가르침이 뭐냐는 겁니다. 이슬람이든 불교든 기독교든 그 종교의 가르침에 끝까지 파고들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현실 정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현실 정치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역할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정치활동이고 정치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만민이 잘 사는 세상이죠. 뭐 태어나서 신체가 좀 크고 작고 발달된 사람도 있고 덜 발달된 사람도 있고 개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들의 공동의식을 갖추는 것은 바로 교육이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이 무너져 있고 교육이 편향적이고 편향된 인식을 통해서 편향된 인식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모든 사물의 영향 사람도 있고요. 대인관계도 있고요. 가치 판단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를 세우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토록 이어간 사회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자유민주주의 시민의 의식을 통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 나라의 정치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우리 공약이 필요하죠. 국가 내부의 경계선, 도를 없앤다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0개의 뭐 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시라고 할 수도 있고요. 행정구역을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자치사단을 만들 수도 있죠. 과거의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0만 명으로 구역할 것이냐, 면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의 경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과제이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행정 수도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뭐, 교육도 들어갈 것이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제 지역 분포, 이제 인구 분포가 되면서, 각 이제 새롭게 조성한 행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근데 왜 50개 정도 만드느냐,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인구가 우리 5천만이니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우리 그 조선 사회가 어땠습니까? 팔도로 구분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한 같은 경우에도 도가 5개 도인데 그걸 또 사실은 이제 남북으로 갈랐기 때문에 한 17개 우리만 자치 어쩌고 시도지사 그러잖아요. 17군데를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인구 분포가 다르지만은 17개의 도지사 이렇게 할 적에 그거 하나의 도만 해도 뭐 100만 명이라 해도 1,700만 명 되지 않습니까? 200만이면 3,400만 명 되고요. 그러니까 300만 명 정도로 보면 7에 21, 그죠? 그러니까 이제 5,100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7개 도지사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니까, 17개의 도가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 안에 300만 명이 이제 인구 분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평균적으로 300만 명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0만 명이라는 단위보다 저는 우리 행정구역을 일단 명칭을 시라고 시를 중심으로 말하자면은 50개 정도의 시로 만들어졌을 적에 한 100만 명 정도가 평균 인구가 되겠고요. 그 100만 명의 인구가 움직여가면은 그 안에서 자생할 수 있다. 도시 폴리탄이죠. 자생적인 어떤
도농의 관계성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는. 자, 그것이 연합체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영토를 북한에 뭐 도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토는 전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가면, 우리나라가 헌법을 전 세계로 맞추어 놓으면은, 야, 전 세계 사람들이, 야, 너가 우리를 점령하겠다는 거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부터 50군데의 그 행정구역을 만들어서 이제 시를 만드는 거죠. 인구 분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50만, 100만 정도의 그 인구가 그 안에서 자치적인, 도농의 뭐 어업도 되고 바다를 끼고 있으면 그러죠. 그러니까 너무 꼼꼼하게 뭐 따지고 가르칠 필요가 없이 그 한 지역 내에 1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서로가 잘 사는 어떤 그 안정된 사회를 형성하게 되면은 어때요? 좋죠? 옛날에는 그게 두세 개가, 세네 개가 연합을 해서 중앙 정치를 침범했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앙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중앙 도시에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지 않겠냐?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강역 도시라는 것이 정말 잘못된 게 뭐냐면은 과거의 그 조선시대가 이제 팔도로 나눴을 적에 팔도 한 도에 몇 명이 있었을까요? 10만 명? 예, 10만 명? 100만 명? 예, 100만 명 정도 한 도가 평균적으로. 왜냐하면 조선 인구가 뭐 2천이다, 2천만이다, 1천만이다는데 고려 인구의 918만 명, 그렇죠? 조선은 어떻게 보면 800만 명도 안 됐습니다. 남북 조선이 합쳐도 800만이 되지가 않았다는 거죠. 좀 늘었다가 죽었다가 인구가 급속하게 막 늘었다 죽었다가 그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다. 1000만 명도 제대로 못 살았다는 거죠. 팔도에서. 그럼 한도에 그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한 100만 명 정도 수준이었다고 봤을 적에 그 경상 감령이 있죠. 그 중심, 예? 도시 같은 곳에 몇만 명이 있었겠어요? 10만 명? 3, 4만 명? 예, 10만 명 정도가 운영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경제 발전하다 보니까 뭐 중심 도시, 경부고속도로 중심으로 이렇게 대전이라든 서울, 대구, 부산 이쪽에 커졌지만 이제는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로교통 잘 돼 있죠. 지금 더 한 그 구역을 새롭게 행정적인 어떤 구역을 정하고 거기에 이주 정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부산 시민은 그 주변 밀양이라든지 김해라든지 대동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등등등등 인구 분포 충분히 가능합니다. 분포를 왜 그렇게 분산시켜 나가는 이주 정책을 못 합니까? 왜? 먹고 살만한 공간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주택도 되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공약 1호는 뭐냐? 일단 우리가 빚이 없애야 되겠죠. 개인의 빚이 없애야 되고 가게라든지 국가 기업 채무 이런 것도 없애야 되죠. 국가 채무도 없애야 되죠. 그러니까 채무를 무조건 국가 내에서의 문제는 국가 내에서 채무를 없애는 겁니다. 1호. 자, 2번. 국토행정구역을 재편성한다. 50개 정도 될지 70개 정도 될지는 전문가들 의견을 통해서 적절하게 그 지역의 하천, 산하천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기획들을 통해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한 100만 명 정도로 이제 행정구역을 바꿔서 50개 정도의 주를 미국도 50개 주네요, 그죠? 우리도 50개 정도 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택 사업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택을 만들고 거기에도 이제 슈퍼마켓이 또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도 농촌 지역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털을 닦아서 기업할 수 있는 회사도 만들어야 되고 공장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대기업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겠느냐, 항만 쪽이 좋으냐, 아니면 내륙 쪽이 좋으냐, 너거는 무슨 그 반도체를 만들래, TV를 만들래, 자동차를 만들래,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새로운 기기를 만들래, 아니면 어떤 연구소를 지을래, 그런 것들도 협의를 해야죠, 정부가 당연히. 자, 이렇게까지만 얘기해도 벌써 이건 공산주의 아니야?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이 어떻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죠. 시민의식 위의 사회죠. 그러면은, 자, 대통령과 일반 국민은 어떻다? 평등하다. 동등한 계급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국가이고요. 그래서 인구 분산이 되고 100만 명 정도면 자급자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부족한 거. 우리는 쌀이 약간 부족해요. 쌀 좀 많이 나는 지역 걸 사올 수도 있고 외국 걸 사올 수입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어떨까요? 거기에도 약간의 분산이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북한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역 병사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전체적인 병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거점에는 군 부대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런 것도 잘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50개 정도의 100만 명씩 5천만 명 정도의 내부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 지역 내에서 잘 살고 거주 이동은 자유롭습니다. 물론 내가 이쪽 지역 살다 보고 저쪽 지역이 더 좋은 것 같아. 강릉 동해안 쪽으로 가고 싶어. 그럼 이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주거, 이동의 자유가 있는데 지금 일단 우리 사회가 너무 힘드니까 힘든 사람부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출은 다 갚아준다. 대신에 너도 국가가 갚아주고 국가가 이제 원금은 받아야죠. 국가가. 그래서 일자리도 주고 주택도 주는 겁니다. 공짜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이제 그 주택값을 본인이 일을 해서 갚아 나갈 수도 있겠죠. 주택이 국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내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이제 알아서 하시고, 그죠? 알아서는 아니고, 돈 많은 사람들은 또 돈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자,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어떤 주거 지형에 있어가지고 주택도 아주 깔끔하게 해야 되겠죠. 굳이 아파트 아니더라도, 아파트 생활이 좋나요? 층간소음도 많고요. 그래서, 신식 어떤 새로운 이제 첨단 소재 개발도 중요하고요. 주택 개발. 자, 일단은 뭐 우리가 또 인구 분산을 위해서 50개 주 행정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뭐 당장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1, 2년. 일단 기획을 잡는데도 한 100일 정도 걸릴 것이고, 행정적으로 이제 구역을 정하고, 새롭게 이제, 거기에 도로라든지 기반 시설을 이제 주택을 이제 짓고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를 각 지역마다 거기서 건설회사들이 각자 막 50개가 동시에 움직이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건설회사들이 한 지역구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그런 식으로 움직여 가면서, 점차적으로 뭐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인구의 큰 가밀 지역부터 빼면서 이제 기업들의 어떤 좋은 회사들, 일자리들을 통해서 또 역시나 인터넷망은 역시 중요하고요. 어학 교육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새롭게 만들어 가는 거죠. 북한과는 뭐 북한이죠. 우리가 말 안 하겠다면 말하지 말고요. 국방만 잘 지키고. 그래서 저는 농촌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음식에 일단 자급자족할 수 있는 뭐 수입을 미국이 해달라고 하는데 해주면 되죠. 해주면서 가면 되죠. 자, 그래서 또 뭐 관세 하나도 안 붙이고 우리 사줄게. 송아지 고기, 강우병 우리 잘못한 거고. 자, 좋습니다. 점차 지상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겠습니다만 현실은 지금 현재 당장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시민들이 뭉쳐서 잘못된 정치를 개선시켜야 되겠죠. 지금이 기회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가 뭐 올바른 정부입니까? 부정선거에다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엄청나죠. 그러니까 자유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그 거리에 나온 사람들 서로가 소통이 되고 하면 그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자, 그 거리에 10만 명이 나오더라도 한 명 한 명이 서로 소통도 안 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 5천 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두 명이서 뜻만 맞으면 어떻게 돼요? 한 명. 서로 그냥 아무리 뭉쳐도 서로 이제 의견이 소통이 안 돼. 소통 안 돼요. 붙질 않아. 근데 그 5천 명 중에 두 명인데, 한 명, 두 명인데, 서로 소통이 너무 잘 돼. 그러면 그 두 명이서 그 5천 명이 있는 그 사이 속에서 막 얘기를 해. 그럼 그 사람들이 받아줄까요? 처음에 안 받아주죠. 이때까지 우리 잘 살아왔는데, 니 뭐야? 너 둘이 뭐야? 저 새끼들 뭐야? 하면서 오히려 방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들이 5천, 그러니까 명 중에 두 명이 빠졌고, 이제 4,998명이 그들을 안 좋게 보겠죠. 어쩌면 4,998명이 단합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막 비난을 합니다. 비난을, 그 두 명을 제가 예를 드는 거죠. 벌써 이 감이 오시죠, 답이. 그 두 명을, 비난을 하고 그 두 명이 견뎌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비난할 때 그 두 명을 비난하는 4,998명, 이 있다. 그러면 그 4,998명이 자기들끼리 어떤 의견이 통할까요? 안 통한다 말했잖아요. 그 1대1의 대화가 안 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자, 그러면 그러다 보면 깨어나는 사람이 한 명 생기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3명이 됩니다. 근데 이 3명은 또 소통이 잘 돼요. 우리가 5천 명이 각자 살던 시절하고 완전 다른 새로운 세상 속에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3명이 벌써 이제 100명, 1000명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파 집회를 한다,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한다. 소통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 50개의 시가 있었다 그러면은 한 시 내에 100만 명이 아주 자급자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멀리 서울 갈 필요도 없고, 그죠? 멀리 부산 갈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50개 주 여행을 떠나고 50개 주에서 살아보기 하면서 한 달 살아보기 하면 벌써 50개월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주 이동이 자유롭고 직업의 선택이 자유로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천국을 만들 수 있는 이야기는 무궁무진합니다. 다만 우리가 소통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과 지상천국의 완성을 위해서는 초종교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불교가 고려시대 이후로 무너졌듯이 이제 기독교는 무너져야 되고요. 물론 기독교적 정신적 바탕은 우리한테 남아있겠죠. 기독교적 정신적 바탕은 결국 민주주의 성숙한 시민사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그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앞으로 더 확실하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기독교 정신이 곧 자유, 시민, 민주주의 사회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로서 살았던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